반갑습니다. 이제 통합과학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고요. 내용이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문제 스타일도 좀 바뀌고요. 좀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1강을 차근차근 해서 한번 영상을 업로드해 볼 텐데, 자, 통합과학 책을 제일 먼저 펼치면 나오는 것이 시간과 공간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할 땐 우리가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시간도 많이 걸린다, 작게 걸린다. 공간도 넓다, 좁다의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아마 예전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거시세계에 주로 관심을 가졌겠죠. 거시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 전부 거시세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미시세계라고 하는 거는 제일 쉽게 예를 들면 원자나 분자, 우리가 많이 다루죠. 하지만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미시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이 미시세계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규모입니다. 규모. 규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규모라고 하는 건 디테일한 크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이겠죠?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라고 하는 것을 규모 또는 스케일, 우리 흔히 뭐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규모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측정 대상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알아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측정 도구라든지 측정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몸무게를 재는데 과일 재는 그런 뭐 안진뱅이 저울 그런 걸로는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몸무게에 맞는 스케일, 규모에 맞는 측정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를 먼저 배워보는 겁니다. 자, 몇 개 한번 예를 봅시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시간 규모로 봤을 때는 약 100억 년, 뭐 어마무시한 크기죠. 공간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62킬로파섹. 보통 우리가 1파섹을 이게 중학교 때 하죠. 3.26광년, 빛이 3.26년 동안 이동한 거리다. 근데 중요한 건 62킬로파섹은 62에다가도 0을 3개 붙인 파섹이 되니까 사실상 어마어마한 공간 규모라고 볼 수 있죠. 고양이 평균 수명이 사람보다 좀 작네요. 그죠? 15년 정도 보고요. 몸 길이 0.6m. 이런 거는 뭐 사실상 거시적인 양이라고 볼 수 있겠네. 적혈구 평균 수명 120일.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름은 10의 -6승 스케일 정도, 규모 정도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세슘은 원자입니다. 원자는 피코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피코미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약 10의 -12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60에다가 10의 -12승을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니까 적혈구보다 좀 더 작은 스케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를 측정할 때와 그 다음에 세슘을 측정할 때 분명 다른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과 길이의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과거에는요, 주로 한번 꺼볼까요? 거시세계에 초점을 맞췄죠. 예전에 뭐 시간 같은 거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자시, 오시 이런 것들이 달에 뜨고 지는 모양, 그 다음에 또 달의 모양을 가지고 음력 며칠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거시적인 환경을 본 겁니다. 왜?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어떻습니까? 보다 정확하게 측정이 이루어지고요. 좀 더 미시세계에 대한 관심을 또는 측정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당장 시간 측정만 해도 여기서 어떻게 측정하죠?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의 진동수를 활용해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표준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밀해진 거죠. 그 다음에 초고속 투과전자 현미경, 나중에 이제 물리원에 가면 배웁니다만은 이 전자를 운동시켜서 나오는 파동의 성질을 활용해서 원자나 분자 같이 매우 작은 입자까지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진공해서 이만큼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 하자? 1m라 하자. 기준을 딱 잡아주는 거죠. 요즘은 뭐 줄자로 측정하기도 합니다만은 레이저를 가지고 레이저를 통해서 길이를 좀 더
편하고 정밀하게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 같은 것도 우리 차량 이동하면은 요새는 전부 내비게이션, 뭘 활용하는 겁니까? 위치하기 시스템, GPS죠. 저 높이 있는 위성하고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위치, 시간 모든 걸 다 측정하는 겁니다. 나의 위치, 내가 이동한 거리 다 측정할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의 움직임을 활용한 것이 뭐라고요? 전자현미경. 그리고 허블이 처음에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우주망원경을 이용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체까지도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많이 발달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본 문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연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하고 옳지 않은 건 X라. 미시세계는 큰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세계이다. 이건 틀렸죠? 우리가 보통 큰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거시세계가 되는 거죠. 틀렸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시간과 공간의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매우 다양하죠. 미시세계부터 거시세계까지 같은 거시세계도 천문학적인 크기부터 일상적인 크기까지 다양하죠. 시간과 길이를 측정할 때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방법을 쓴다. 사람의 무게를 측정할 때와 채소의 몸무게를 측정할 때와 무거운 건물의 무게를 측정할 때 다 다르겠죠. 분명히 다른 방법을 쓴다. 그래서 규모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현대에는 세슘 원자시계를 이용하여 그 값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원자시계를 이용하여 기준 시간과 기준 길이를 정한다 정도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자연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O하고 이제 옳은 걸 찾아라 이 말이네요. 첫 번째, 기억. 자연 세계는 크게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말.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야만 측정 방법과 도구가 나오는 거죠. 자연현상들은 시간의 규모와 공간 규모가 특정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틀린 말이 되니까 답은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 한번 봅시다. 자, 1번. 세슘 원자시계로 좀 더 시간을 뭐할 수 있었다. 세슘 원자시계로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레이저를 측정하면 수기로 줄자로 재는 것보다 당연히 정밀하다. 광학현미경을 이용하면 나노 단위로 물체를 관찰할 수 있다. 나노 단위라고 하는 건요. 물론 뭐 정확하게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매우 작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요거는 보통 적어보자. 뭘 이용하냐면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광학현미경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시광선을 활용한 현미경이기 때문에 배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단위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한다 해서 3번은 틀린 말입니다. 4번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당연히 넓은 영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중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렇죠.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자연세계의 다양한 공간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원자부터 적혈구, 고양이, 은하까지 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 공간 규모에서 라는 은하, 가는 원자니까 당연히 라가 크겠죠. 니은 측정 기술의 수준은 나가 다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정 기술은 사실은 매우 커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요. 매우 작아도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 쉽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아마 가나다라 중에는 그래도 고양이가 가장 어떻다? 측정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 기술 수준은 나가 다보다는 분명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적혈구가 작기 때문에 기술이 높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작아지면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것은 좀 더 기술이 필요하겠죠. 적혈구 정도는 이제 현미경을 측정하더라도 조금 덜 확대해도 되는데 세슘 같은 걸 측정하려면 좀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귿. 라의 측정은 인간의 경험 범위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까? 확대된 것을 나타낸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5번. 시간과 길이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눈으로 보이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거시세계가 되는 거죠. 주로 과거에는 거시세계를 측정했다. 과거에는 천문학적인 형상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치세요. 거시세계입니다. 실제로 뜨고지는 거. 태양이 언제 뜨느냐? 언제 내 머리 위에 있느냐? 달은 어떤 모양이냐? 눈에 보이는 걸 이용했기 때문에 거시세계가 돼야 됩니다. 다음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겠죠? 계속 봅니다. 현대에는 세슘 원자시기를 이용하여 좀 더 뭐 하겠다? 정밀하다. 라는 얘기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좀 더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현대에는 시간과 길이의 측정 기술이 발전해서 다양하고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니까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시간과 규모는 이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서 기본량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